안녕하세요. CU 방위 우량점 점주 신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많이 힘들어 하시는 점주님들이, 특히 초기 운영 점주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초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규정,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더 익혀놓으면 어떤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제 20년차 내개점 운영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견해를 말하기에 앞서 이에 해당하는 현행 법규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겠죠.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류, 일부 어떤 특수형 콘돔류, 그리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이런 것들을 판매를 금지한다가 이제 법규고요. 저희는 일회용 라이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당 매장에서는 저희가 판매 불가의 어떤 규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각각 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류와 담배가 이제 각각 구분이 되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시에는 판매자와 판매처에 관한 적용 법률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요. 3회 이상 적발 시 영업권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시에는 판매자와 판매처에 관한 적용 법률에 의거하여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1회 적발 시 2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3개월 영업정지, 3회 적발 시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라고 이렇게 현행 이렇게 이제 각각 처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래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 점포 기준이니까 한번 참고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분증은 어디까지 인정할까요? 저희는 국가기관에서 발급된 것만을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까지만요. 임시 주민등록증은 원래 가능은 한데 좀 애매하고 위조가 좀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좀 있어서 불가함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증, 태권도 단증, 전역증, 위조가 쉬운 관계로 인정이 좀 불가하고요. 그리고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등도 스마트폰 그 이미지에 있는 그 사진도 신분증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요즘은 사진 어플도 있고 그래서 또 위조 신분증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함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손님께서 불만을 제기할 때에는 카운터 주변에 안내문을 써놓음으로써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점일 경우에는 그 초반에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애매한 품목들, 라이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판매 불가를 규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라이터를 저희 매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경우 담배로까지 구매할 수 있는 도전의식 이 솟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런 도전 의식이 생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구매 불가 상품으로 저희가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 스태프의 첫 근무일에 청소년 보호법 확인서라고 저희 카페에 또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에 청소년 보호법 확인서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확인을 따로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추가 몇 가지 사항을 교육하는데요. 1번 멘트는 신분증 보여주세요로 통일합니다.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멘트보다는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냥 확인하는 절차에 것으로 좀 가기 위해서. 왜냐면 그 이유는 이런 형태의 문장은 손님에 대한 불신을 가진 상태로 접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신분증 검사가 좀 더 심플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출입증 제시 요구의 느낌으로만 신분증 보여주세요 라는
어떤 느낌으로. 그래서 있으시면 보시고 아래로 보고 확인 감사합니다. 없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름의 단호함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나 사칭의 냄새가 스멀스멀 난다면 신분증을 들고 손님의 얼굴과 신분증의 대조 행위를 3회 정도 실시합니다. CCTV에 촬영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로 인해 차후 정상 참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동 경찰관이 오셔서 증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일단 경찰관 분에게 자료를 건네기 전에 점주에게 우선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잘못된 어떤 증빙 자료가 경찰관에게 전달되고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사건이 처리됨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정확한 자료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적발이 되었을 때 대한 처벌에 대해 스태프 교육 시 꼭 전달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업주까지 처벌된다는 것을 전달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젊어 보이는 손님의 신분증 제출 요구 후 난감할 땐 하하하 많이 젊어 보이시네요 하하하 이런 멘트를 한 번쯤 그 교육 과정에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한번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므로 이런 성공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게 초반에 스태프가 초반에 미성년자 확인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좀 교육하는데 그 도전의식이 충만한 그 청소년들이 스태프가 바뀌면 일단 한번 들어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설명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근무자가 예전에 판매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어제 오전에 샀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신분증이 없으시면 판매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무자는 근무자고 나는 나기 때문에 그거에 연결돼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포인트는 한번 우리가 이제 열리면 계속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잘하자. 잘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젊다 싶으면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 제출 시에는 감사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죄송합니다. 위의 멘트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괜히 판매하고 나서 찜찜해 하지 말자. 그러니 위 기준대로 멘트를 하는 것에 습관을 들이자. 이렇듯 별것 아닐 수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어느 날 갑자기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 상품의 매출 스캔과 같은 것처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업무 매뉴얼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통해서 초반에 우리가 이런 매장의 어떤 매뉴얼을 확립하면 아마 좋은 매장이 계속 지속 성장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외에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편의점 창업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CU 방위 우량점 3층 독서당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편의점 창업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 강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카페에 오셔가지고 문의하시고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